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 이렇게 실물 영상으로 다가온 이유는 저도 가끔 날로 먹을 아니고, 이 친구는 쉐보레 스파크 2013년식 12만 킬로짜리 친구인데 가격은 사고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0에서 300까지 포진하고 있고요. 저희 거래처 공업사에서 밥 먹으러 갈 때 타는 차량인데, 오늘 우연히 오게 돼서 한번 다뤄보자면, 이 친구는 당시 상위 등급이었던 LT 등급인데, 요 다음 스파크야 뭐 프리미어나 LTZ나 그렇게 더 상위 등급이 있었지만, 요 당시는 LT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스파크였다. 추가된 옵션으론 15인치 알로이 휠, 거기에 스피커도 6개로, 그리고 운전석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물론 요거는 요즘 나오는 레이나 모닝에도 중간 등급 정도 가야지 있는 옵션이고, 작동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조가죽 시트가 LT 등급부터 추가되니까, 제가 늘 설명드리는 쉐보레 차량들의 중고차를 구매할 땐 거의 최고 등급을 고르는 게, 이게 뭐 옵션이 많아서 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보다 옵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넥스트 스파크 이전 이 스파크 모델은 LT 등급부터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엔진룸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꼬챙이로 열게끔 되어 있고, 특이한 점으로는 경차 하면 3기통인데 이 친구는 4기통 1.0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실린더당 250, 250, 250, 250 이렇게 들어가면서 330씩 들어가는 3기통에 비해 이렇다 할 장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3기통으로 쓰는 추세고요. 10년이 지난 중고차들 대부분 험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누유나 누수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성능 기록부에 누유나 누수 없음 이렇게 적혀 있어도 실제로 와서 봤을 때 있거나, 아니면 갖고 왔을 때는 싹 닦아서, 저기 어디 가서 3만원 주고 닦고 왔어, 싹 닦아서 누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갖고 와서 타다 보니까 또 찔끔찔끔 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중고차는 내가 수리를 할 생각으로 갖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연식 좋고 컨디션 좋고 이런 친구들이 비싸 보이지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했을 땐 그게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바쁘신데 뭐 여기저기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는 차량을 보실 땐 키로수 짧고 연식 좋은 차량을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사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도 있다. 뭐 이 친구의 차값이 지금 뭐 200선이기 때문에 갖고 오신다면 뭐 과하게 정비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오일 정도만 바꿔주고 타자, 변속기 오일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정도로 굴러만 가면 됐지 정도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200만원 중반대 스파크 모델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보다 50만원 이상 저렴한 마티즈 뉴크리에이티브 그 모델을 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컨디션의 차량을 비슷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도어는 경차에 급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다 할 좋은 소재가 단 한 가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경차 내장재를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신형 레이를 구매하시더라도, 2천만원짜리 모닝을 구매하시더라도 재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동전 같은 걸 넣어둘 수 있는 곳에도 다른 차량들은 뭐 벨벳 처리를 하면서 소리가 좀 덜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아예 없다. 실제로 저도 이 차량을 탔었지만 뭔가 두면 짤그락거려서 여기다가 뭐 천이라도 덧대고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윈도우 조절 레버나 이제는 보기 힘든 동전 수납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차량은 간혹 보면 요게 파손이 되어서 안으로 들어간 차량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량 구매하실 때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공조기 다이얼도 조작감이 썩 좋진 않지만 이보다 훨씬 비싼 임팔라, 말리부 이런 친구들도 이와 비슷하게 흔들흔들 거리니까 그냥 쉐보레 자체가 이런 마감에 있어서 좋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폴딩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때 당시 경차들은 스마트 키를 보기 어려웠고, 그나마 이렇게 무선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만 해도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스파크 같습니다.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고 돌려주시면 되는데, 특이점으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시동을 걸 수 있다. 그리고 놀라운 점,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있다는 점. 요 당시에 뭐 요보다 위급인 아반떼도 요것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도 요 LT 등급의 스파크는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있었다. 그리고 계기판은 트랙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도방구 계기판인데, 특이점으로는 약간 불편하게 이렇게 핸들 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쪽에 조작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다. 주행 중에는 만지기가 썩 편하진 않은 그런 레이아웃이라 보이고요. 이 친구는 시내에서 밥 먹으러 갈 때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다 타면서 굉장히 험하게 다루는 차량인데도 리터당 11.5km 정도가 나오고요. 일반인 분들이 뭐 살살 타시면 12, 13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오나, 경차 특성상 출력이 안 나와서 막 쥐어 짜내기 때문에 공인연비보다는 훨씬 안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살살 달리면 그만큼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민폐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당시 경차급에서 옵션이었던 이런 통화 버튼이나 볼륨 조절 버튼, 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거의 유사한 레이아웃이지만 모양이 살짝 바뀌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반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거의 후방 카메라 원툴인데
지금 굉장히 차가 더럽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의 기능은 사실상 거의 상실한 친구라고 보여지고요. 비상등은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딱 눌렀을 때 들어가서 안 나오는 차량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하실 땐 이런 송풍구나 버튼들도 하나하나 다 눌러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이것도 요즘에 스마트폰 거치대 때문에 파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바꾸려면 이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다음에 고치지, 이런 식으로 어물쩍 내가 차량을 되팔 때까지 고장이 난 상태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고장난 건 고쳐. 근데 이런 거는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시면 컵홀더가 전면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작은 것을 두면 여러모로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열선 시트도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선 불은 들어오는데 따뜻하진 않아. 혹은 열선 버튼을 누르면 한 3초 있으면 풀려. 이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차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2열의 조그만한 컵홀더도 있는데 여기에 꼽아서 연장을 하면서 수납함을 만드는 제품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왕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뭔가 두면 굴러댕기면서 소리가 많이 난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선바이저에 조명은 없는 모습. 운전석의 암레스트도 거의 장식인데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2열을 보자면 독특하게 손잡이가 윈도우 옆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질도 마찬가지로 완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윈도우를 돌려서 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그런 스파크다. 그리고 2열은 안 잡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좁긴 하지만 시트가 워낙 또 작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탔을 때 밥 먹으러 가는 정도는 탈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공간이 여유롭진 않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허벅지가 뜨기 때문에 장시간 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보자면 여느 경차와 마찬가지로 폴딩을 하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런 스피커가 들어간 선반이 들어가면서 공간이 조금이라도 더 아쉬울 수는 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놀랍게도 이렇게 시트를 뜯어서 앞으로 제껴줘야지 헤드레스트도 떼버리고 이런 식으로 폴딩할 수 있다. 후열에서 봤을 땐 이 정도고 1열을 조금 더 앞으로 밀면 공간이 조금 더 나오고 가끔 요거로 차박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무를 쪄서 깔끔하게 만들 거야, 여기까지 연장을 할 거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살짝 어려울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200만원대에서 적당히 굴러갈 만한 차량으로 봤을 때, 출퇴근용 차량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지만 요즘에는 올류 모닝도 200만원대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지출을 줄이고자 차량의 기본기보단 유지비 쪽이 조금 더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올류 모닝 쪽으로 가셔도 좋고, 내가 예산이 500만원 정도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요 다음에 넥스트 스파크로 가시면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이 2015년도부터 거의 최근까지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신차의 느낌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00만원짜리 차, 유지비, 성능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200만원대 차량임을 생각했을 땐 10점 만점에 한 8.2점 정도 줄 수 있는 차량 같네요.